이제 두보의 청장년기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746년부터 두보는 장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벼슬을 얻으려 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이때는 첨보 기간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개원에 치할 때 그 개원 이것도 이제 당현종의 연호이고 첨보도 당현종의 연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첨보 때는 이제 당나라가 조금 기울기 시작합니다. 첨보 14년 되면은 이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 당현종이 양귀비하고 이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74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귀비하고 이 어떤 향락에 빠져 있어서 정사를 당현종이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양국충이나 이인보 같은 그런 권세가 대단한 그런 신하들이 정권을 잡고 막 쥐어 흔드는 그런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황관이었던 고력사의 어떤 그 권세도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보처럼 줄을 잘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벼슬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755년에는 비로소 이제 낮은 관직에 등용되기는 하는데 관직이 낮다 보니까 여전히 낮은 풍계로는 지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녹봉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을 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어린 아들이 굶어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755년이죠. 755년은 또한 어떤 해입니까? 안사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죠? 바로 그 해에 안사의 난은 752년 12월, 그러니까 사실상 756년 초라고 봐도 되겠어요. 예, 벼슬을 막 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해 말에 바로 이제 어, 안사의 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러한 개인적인 고난 외로 여러 이제 썩어 빠진 관리들의 높은 관리들의 그런 눈뜨고는 못 보는 그런 부패한 행위들, 이런 사회적인 모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두보가 현실주의 시창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740년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기의 작품 중에 자경부봉선이나 취시가, 그리고 여인행, 추탄, 병거행,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요. 우리는 여인행, 추탄, 병거행을 차례로 조금 있다가 어떤 작품인지 볼 생각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작품은 조정과 귀족들의 사치에 대해서 풍자를 한 내용이고요. 이 여인행은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양귀비 자매하고 양국충이라는 그 권신, 양귀비의 사촌 혹은 육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과 음란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여인행에서 다루었습니다. 또한 추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총 세수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농촌의 고통스러운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추후탄의 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추후탄 1수에서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불우한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두 번째 추후탄 시에서는 농촌의 고통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도 자기가 이제 당현종이 어, 그 엄청난 자기 호사스러운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은 변방을 통해 가지고 국토를 넓혀가고 그쪽을 통해서 진상되는 어떤 그 외국의 곡물,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방에 계속 농민들을 수없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전역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해서 노래한 병거행,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55년 말에 알록산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보 일생에 있어가지고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756년에
두보는 피난을 가다가 반란군에 잡혀서 장안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숙종이 있던 봉상으로 도망을 가서 숙종으로부터 관직을 제수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보는 워낙 이 사람도 이백하고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옹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부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년 지난 뒤에 장안이 수계로부터 수복이 되고 그러니까 두보는 다시 장안으로 가서 관직을 제수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 왕유, 잠삼 등의 시인들과 또다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보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워낙 성격이 또 올곧은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낮은 관직으로 자천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직을 또 버리고 진주, 동곡, 성도 여기 전부 이제 어디입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 여기는 사천 지방이죠.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작품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금 관직은 잘 안 풀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알록산의 난을 통해 가지고 알록산 사사명 안사의 난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피폐한 삶을 눈뜨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그의 현실주의 작품이 심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반란군에 억류된 시기에 애왕손, 애강두, 춘망 되게 유명하죠. 이게 다 유명합니다. 이런 작품을 썼고요. 부주에 낙향한 시기에 북정, 강촌 이런 대작들을 씁니다. 그리고 낮은 관직을 이 부분 예 낮은 관직으로 있다가 뭐 자천되고 뭐 이럴 때에 삼리삼별 이런 것들을 썼고 이 진주 동곡 성도 이주 시기에 진주 잡시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 두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쓰기로 채택을 하셨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말년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성도잖아요. 그죠? 여기서 비교적 괜찮은 생활을 합니다. 당분간은요. 업무 등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목, 위추, 풍소, 파가 이런 창작 활동도 하고요. 업무의 도움으로 비교적 괜찮은 두공부라고 칭하는데 그 공부가 나온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직에도 등용이 되고 그런데 불과 4, 5년 후에 업무가 사망하면서 이 사람이 근거를 잃게 되고 다시 또 여러 장소를 전전하게 되는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추웅 등 여러 회고시 죽을 때가 되니까 회고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천을 떠나서 다시 이제 삼엽을 포함해서 이렇게 강 따라서 쭉 위로 배를 타고 이제 주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어, 이거는 그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두보가 이제 식중독에 걸려서 사망했다. 혹은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많이 먹다가 이제 좀 뭐 어쨌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분분합니다. 어쨌든 배 타고 떠도는 와중에 객사하게 되는 이런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두보다운 그런 최후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떠돌면서 살고 그 마지막도 이제 떠도는 와중에 이렇게 어, 음, 마지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람 시를 하기 전에 문학적인 성과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두보는 이 두보 시 자체를 시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의 역사, 그야말로 시의 산 증인 그렇게 얘기될 정도입니다. 그의 작품은 시대상을 잘 반영한 현실주의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시로서 역사를 그대로 풀어서 쓴 지금 바로 뒤에 우리가 여인행을 볼 건데 이 여인행 자체가 바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다름없다. 시대상을 그만큼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보의 시의 성취하면 역시 육아적인 관점과 예술적인 관점 두 개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육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시경의 작품들처럼 사회적인 모순을 고발하고 통치자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풍류 이런 것을 중시를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로 이제 예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역시 율시를 얘기해야 됩니다. 율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형식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배열, 음률의 조화, 대꾸의 배치를 다 고려를 해서 정말 정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가 율시인데요. 두보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율시를 창작했다. 그러한 이제 예술적인 성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야 될 시가 여인행입니다. 여러분, 여인행 같은 경우에는 길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다룬 시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인행을 한번 보겠는데요. 천보 13년, 그러니까 천보 14년에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한 해 전입니다. 754년에 해당되겠습니다. 양국충은 개국 부인과 더불어서 개국 부인은 누군가 하면은 양귀비의 새 언니, 개국 부인, 진국 부인, 한국 부인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옆집에 거주를 했는데 왕래를 기약 없이 계속하고 때로는 같이 이제 말고삐를 나란히 해서 대궐에 들어갔는데 장막도 치지를 않았다. 같이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장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침대 설치하는 거거든요. 침대에 장막도 두르지 않채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와중에 지금 상간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개국부인하고 양국충은 지금 사촌 육촌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있던 어떤 그 음란한 행위를 한 겁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두자미, 두보의 병칭이겠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여인행을 지었다. 여인행은 행의 형태의 시체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돌려 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3일에 청기가 새롭다. 하늘의 기운이 새로운데 장안의 물가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많아서 그 자태를 보면 성숙한 그런 농염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뜻은 멀리 두은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맑고 그 참된 그런 느낌을 준다. 살결이 곱고 그리고 매끄럽다. 그리고 권육이라고 했으니까 뼈대, 몸의 균형이 잘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단 옷을 입고 이제 그 늦은 봄에 이렇게 막 나서서 나들이 해가지고 다니는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비단 옷을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술을 놓았다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금공작, 은기린을 이런 화려한 술을 놓았는데 머리 위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비치깃으로 머리 장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민 머리 끝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이워 가지고 화려한 이런 장식을 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또 무엇이 보이는가 했더니 구슬이 이 치마의 끈을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안정되게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진 어떤 장식이 있는 겁니다. 어, 그 와중에서 이제 어디에 나서냐면은 구름산초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황실의 그 황후나 그 후궁들 그런 걸 지칭하는 방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화려한 방에 친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귀비인 거죠. 그 큰 나라의 이름을 하사를 받았는데 괴국 부인 그리고 진국 부인이다. 한국 부인 얘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국의 그 옛날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대국의 이름을 하사를 받아서 괴국 부인, 진국 부인 이런 이름에 나라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리게 됩니다. 그만큼 그 권세도 하늘을 찌르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권세가 있다가 보니까 화려한 생활을 합니다. 자주색 낙타의 혹 요리가 푸른 그런 이제 솥에서 나오고 수정 쟁반에서는 날라지는 것이 이제 흰 그런 물고기가 이제 착착착착 그 잘라져 가지고 이제 회 떠져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어, 무소의 뿔로 된 이런 젓가락은 오래 물리고 이제 배가 불러 가지고
물리고 배불러서 이제 요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난도라고 하면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화려한 그 중국 칼인데요. 요걸로 섬세하게 잘라가 가지고 이제 공연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막 주방에서 막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데도 권세가 워낙 대단하고 어, 물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황무는 이제 그 황간들이고요. 황간들이 나는 듯이 달려 있는데도 워낙 이제 위세가 있다 보니까 먼지 하나 안 날리듯이 이렇게 조심조심 지나다녀야 되고요. 수락관에서는 끊임없이 팔진미를 내어옵니다. 그리고 퉁소소리하고 북소리가 슬피 울리는데 이것은 이제 귀신도 감동시키고 이 정도로 이제 화려한 어떤 제주의 그 악공들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하고 그 시종이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여기 중요한 이제 나루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은유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전부 벼슬 청탁하러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 것들을 비유법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뒤에 오는 사람은 안장의 말이 어찌 그리 모묵되는지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의 그 양국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착한 뒤에는 예,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는 말을 내리고 비단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네라고 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이 뒤의 행위를 짐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짐작하게끔 이렇게 여기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진 않고 이렇게 그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버들꽃 눈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부평철을 덮고 해서 어떤 이게 보면은 약간 그 뭔가 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푸른 셀은 날아가면서 이제 붉은 수건을 물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댈 만큼 가히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전륜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승상의 곁으로는 가지 말지니 이렇게 승상이 왜냐하면 이제 화를 낼까봐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상은 이 양국충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양국충하고 같이 이제 권력 다툼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인보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최상류충하고는 갑자기 이제 틀어져 가지고 어떤 그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예,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이제 약간 근친상간적인 행위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권세가 전륜한 양반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까지 주고 이러면서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예,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괴국부인, 중국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해서 보면 양국충이라고 이름도 이렇게 바로 다루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시를 쓰고 간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리가 끝나고 난 그 755년 이후에는 난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진짜 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시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다룬 그런 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의 다른 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